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규모 전쟁 6.25는 각종 신무기들이 총출동해서 각축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일어나면 안 될 가슴 아픈 전쟁이었으나 또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고 발전하는데 전쟁만 한 건 없죠. 어쨌든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들끼리의 공중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북한군이 미그-15와 미국의 F-86 세이버 둘입니다. 마침 이 두 기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이버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자, 보고 계시죠? 이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당시 한반도에 등장한 최신상 제트기들이 공중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제공권 상황이 어땠을까요? 북한 공군엔 그래도 전투기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 공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공군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북한의 주력 전투기였던 소련제 야크9 프로펠러 전투기는 유엔군의 전투기들에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50년 7월부터는 급속도로 멸종하기 시작합니다. 8월 정도 되면은 거의 절멸 단계가 되죠. 유엔군은 F-80 슈팅스타 같은 제트 전투기를 동원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중 지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그냥 완전히 꽉 잡았나 했어요. 그러나 1950년 11월 미그-15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1949년부터 실용화됐어요. 진짜 최신입니다. 이게 나치 독일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개발한 덕분에 상당히 기동성이 높아요. 게다가 놀라웠던 거는 미그-15가 기체의 모양만 선진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그-15는 날개가 뒤로 꺾인 후트액을 채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양도 멋있지만 엔진도 최신형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엔진은 영국에서 개발한 롤스로이스 닌이라는 당시에 상당히 고성능 엔진을 카피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직 소련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완전히 파탄 나기 직전인 1946년, 47년 사이에 영국에서 직접 이 엔진 55대를 그냥 수출했어요. 그냥 수출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련에서 이걸 면허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계도, 기술 자료 이런 거 다 팔았어요. 덕분에 소련은 이 엔진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미그-15에 이식하면서 여기에 37mm 기관포 한 문, 23mm 기관포 두 문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강력한 무장을 갖춘 덕분에 속도와 기동성, 화력을 아주 삼위일체로 겸비한 아주 위협적인 제트 전투기를 이제 공산군이 갖추게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했냐? 6.25 개전 초기에 미국이 동원했던 모든 제트 전투기보다 고성능이었어요. 실제로 1950년 11월에는 미국의 F-80 슈팅스타 전투기가 미그-15에게 격추당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F-80은 완전히 한반도 상공 최강자였는데 졸지의 최강자 자리가 미그-15한테 뺏겨간 거죠.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동원했던 F-80 슈팅스타와 F-84 썬더제트는 이 공중전 성능이 아무리 봐도 미그-15한테 뒤처진다는 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 그러면 최신형이 나오면 뭘로 싸운다? 최신형입니다. 우리에겐 쌕쌕이 혹은 빨간 마후라라고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항공기가 있는데 바로 F-86 세이버. 이에 미국은 곧바로 자신들의 최신형 전투기인 F-86 세이버 시리즈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F-86과 미그-15는 국적마크 지우고 모르는 사람한테 좀 떨어서 보라고 그러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그-15와 마찬가지로 옛 독일의 기술과 당시 미국이 가진 최신형의 엔진을 융합해 만든 전투기예요. 표면상으로는 미그-15보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미그-15는 23mm, 37mm 정말 한 방만 맞아도 전투기가 격추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굵직굵직한 기관 포들이 달려있는데 F-86에는 12.7mm 중기관총만 6문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불리해 보이지만 대신 이 12.7mm 기관총은 발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6문이 붙어 있으니까 1초에 못해도 거의 80발에서 100발 정도? 그러니까 사거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맞출 가능성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초기형인 F-86A는 성능에서 조금 열세였어요. 하지만 개량형인 F-86E부터 그 열세가 많이 메꿔졌고 53년에 나온 F-86F형부터는 오히려 미그-15보다 엔진이 강화되는 등의 개량을 거쳐서 속도라든가 기동성에서는 약간이라도 우세합니다. 동급의 기체 둘이 맞붙었을 때의 초반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미그-15는 이 상승 속도나 이 선회 반경은 F-86의 초기형인 A형보다는 우수했어요. 근데 반대로 F-86A는 내려가는 강화 속도는 더 빨랐고요. 하지만 F-86 시리즈에는 처음부터 미그-15에는 없던 유리한 어떤 무장이 있어요. 조준기입니다. 그냥 조준기가 아니고 앞에 원시적인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300m 거리에서도 표적과의 거리를 재가지고 조종사에게 야, 이 조준할 때 여기 말고 여기 조준해 이런 식으로 조준경에서 십자선을 옮겨줘요. 실제로 소련 정보당국에서도 이 추락한 F-86을 분석하면서 야, 이거는 확실히 얘네가 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조종사들이 아무래도 미그-15를 몰던 북한과 중국 조종사들보다는 이제 훈련 수준이 월등히 높았고요. 심지어 소련 조종사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때는 미그-15도 중국 공군과 북한 공군만 모는 걸로 돼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소련 조종사들 중에는 자기의 LA-7 전투기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독일의 포케불프 FW-190 전투기를 상대로 높은 전과를 올린 일명 소련판 붉은 남자 알렉세이 알레류힌도 직접 전투기를 몰고 참전하게 됐지만 주 임무는 공중전보다는 교관 임무여서 직접 격추 전과를 올린 경우는 없었다지만 어쨌든 소련의 베테랑 전투기들이 꽤 와서 전투를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소련은 아주 오랫동안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고 미국도 무선 감청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중국 영공을 빈번하게 침공하는 등 좀 찔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난 몰라 그런 식으로 쓱 모르는 척 했어요. 당시 교전 규칙 자체가 중국 영토로는 가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다 중국 만주에서 출격해서 오니까 잘 넘어갔어요, 실은. 그래서 보니까 이제 F-86에 달리는 건 카메라, 즉 총을 쏠 때 쏘는 장면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필름 중에 아주 이상하게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추정하기로는 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영토 위에서 찍은 것들 아닐까. 그 바로 지역이 그 유명한 미그-엘리. 미그-엘리 자체가 그거보다는 미그-엘리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미그-엘리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미그-회랑이라는 뜻인데 미그-15가 활동한 범위가 압록강 주변을 한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범위예요. 미그-15의 전투행동 반경이 길지도 않은 데다가 중국 내의 기지에서 출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못 간 거죠. 다행히 그 덕분에 미그-15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공 대부분의 제공권은 그래서 결국 전쟁 끝날 때까지 남북 다 합쳐서 유엔군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누가 보더라도 쌍둥이 같은 동급의 기체들인데 교전비라든가 어떤 전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공중전에서 미국은 72대의 F-86을 잃었지만 792대의 미그-15를 격추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0으로 이겼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은 미 공군도 내부에서는 야 이거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4분의 1 가까이 200대 정도까지 확 줄였어요. 공산군도 600대가 넘게 우리가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미 공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600대가 손실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거 아주 뻥을 많이 쳤구나라고 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특히나 소련의 비밀 자료들이 해제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이버가 우세는 한데 1대2에서 1대1.8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이 초반에 그렇게 많은 적기를 격추했다고 믿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근접 공중전은 조종사들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증언이 교차 검증 안 하면은 오류가 은근히 많아요. 본의 아닌 착각이 많죠. 미그-15가 생각보다 맷집이 좋은 기체이기도 하거니와 F-86은 기관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맞추긴 맞췄어. 근데 문제는 맞은 미그기가 추락하지 않고 살아서 귀환했기 때문에 미군은 이거 격추당했다. 이거 봐라. 맞아서 연기까지 나. 그 연기까지 난 놈이 격추가 된 게 아니라 파손만 돼가 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53년 9월입니다. 북한 공군의 노금석 상위가 미그-15 한 대를 몰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김포로 딱 착륙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중에 선전 방송을 들은 거예요. 당시 미국에서는 전투기를 몰고 오면은 이런저런 혜택을 하면서 심지어 순금으로 얼마어치의 보상금을 준다. 아마 지금 돈으로 몇억 원 끝? 진짜? 꽤 많은 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 하늘에서 벌어진 최초의 공중전, 그것도 제트 전투기의 공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입장에서야 솔직히 우리 땅에서 이렇게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진 건 불행한 일이고 제트 전투기끼리 최초의 공중전이라는 게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한반도 상공에서 양 진영의 최첨단 전투기가 최초로 붙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